네, 2021년 8월 28일 이정훈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아프간 협조자 문제를 다시 다루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언론관, 차기 대선 문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박범계의 고민형, 법무부 차관의 우산의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두 사건은 문재인표 보도지침인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박범계의 고민형, 법무부 장관의 우산의전, 그리고 문재인표 보도지침 언론중재법 개정 사이의 관계는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설명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 신문이나 방송은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저는 월간지 기자를 오래 해갖고 사건을 종합적으로 쓰는 능력이 좀 키워졌는데, 단편적인 걸 보게 되면 종합적인 이해를 못합니다. 제가 종합적인 이해를 하도록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건은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히 목적을 갖고 추진한 사건은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꼬였는지를 아프간 협조자 국내 이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인 우산의전과 박범계의 고민형 설명드리고, 그것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풀이를 하고 나면은 반미를 한다고 하는 게 문재인 정권이죠. 그러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미국의 비위를 맞추고, 그렇게 비위를 맞춤으로 해서 미국의 지지를 받아서 북한 퍼주기를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기관을 어떻게 훼손해서 안보를 흔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도 종합적으로 다 보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선배께서 하는 이야기가, 정치권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폭포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이 튀어갖고 그 다음 바위에 튀고 그 다음 돌에 튀어서 떨어지는 거 하나 정도를 기자가 특종으로 받아낸다라고 했는데, 기자들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 물이 튀는 걸 보면서 어떠한 물이 튀었구나 하고 감을 잡는데, 그걸 갖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두려워서 어떻게 언론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문재인 정권이 그런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최종 목표는 다음 대선에서 이겨서 이 뻔뻔한 정권을 다시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오늘이죠. 동아 언론이 갑자기, 미국 신문이죠, 외신들이 한국의 아프간 협조자 이송 작전을 극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걸 딱 보면서 저는 문재인표 보도지침이 작동했나? 라는 의심이 듭니다. 왜냐? 외신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큰 뉴스가 아닙니다. 대단한 보도도 아닌데 뉴스의 경중을 잘 아는 여러 매체들이 왜 이것을 보도했을까? 보도지침 때문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해보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빨아주려고 이렇게 한 건가? 아니면 언론이 알아서 했을 수도 있죠. 빨아주려고. 어떤 의도가 있어서. 아니면 정권이 부탁이 있었나? 뭐가 되든 간에 다 수상하다는 느낌입니다. 뒤로는 언론중재법 개정에서 문제 제기하는 언론 죽이려고 하는 언론이 언론의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웃기는 이야기죠. 이거는 말 잘 듣는 언론, 불러주는 대로 쓰는 언론, 즉 북한판, 대한민국판 노동신문을 만들자는 의도가 아니냐, 저희 분석입니다.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보다 정치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아프간 협조자를 국내로 구출하는 1등 공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가정보원입니다. 국가정보원 해외정보국, 아프간 파견, 블랙 앤 화이트 요원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공개된 이는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아프간 주재로 나가 있는 김을응 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아 보도를 종합하면 그는 최대호 대사보다 이틀 먼저 8월 15일 카불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날 우리 공군의 C-130 제2수송기를 타고 다시 카불에 들어가서 협조자를 구해냈습니다. 이러한 그가 한국 기자를 정면으로 만나지 않고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이나 하던 작전을 성공시켜 우리의 국격과 책임을 보여준 것이 기쁘다. 가장 어려운 것은 협력자들을 카불 공항 안으로 데려오는 것이었다. 8월 23일 26명이 공항으로 진입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후 미국과 상의해 버스를 대절했다. 그런데 탈레반의 검문 때문에 15시간 정도 버스에 갇혀 있었다.
미군이 여기서 주목할 것은 미군이 버스를 타고 미군과 탈레반이 지키는 검문소를 통과하라 라고 제안했다는 점입니다. 미군과 탈레반이 카불 공항으로 가는 길을 똑같이 검문소를 지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은 미국과 탈레반이 평화협정을 맺어서 서로 약속을 한 대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해 들어오는 과정에서 미국하고 굉장히 날이 선 것 같지만 사실은 둘이 잘 합의하에서 탈레반이 니들이 와서 점령을 하고 미국은 철수한다. 그런 합의하에서 잘 뭔가 교체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미국이 탈레반하고 복교를 하고 대한민국도 복교를 해야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탈레반은 미국이 약속한 대로 철수하는 거, 또 주변 그 관료국들이 철수하는 것이 적법하면 오히려 돕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요원은 협조자들을 카불 공항에서 10분밖에 되지 않는 두 곳의 직결지로 이미 모이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평소에도 해오던 이메일과 채팅 앱을 통해서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카불 공항으로 오기 전에 10분 거리밖에 안 된 곳에 모여 있다가 버스를 타고 들어왔던 겁니다. 이 협조자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지금 한국 언론들이 관심을 안 기울는데 이 김 씨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바그람 미군 기지와 차리카 기지 등에서 7, 8년 근무했던 분들이다. 차리카 기지는 한국군이 주둔했던 곳이고 바그람 기지는 한국군이 경비했던 오시노 부대가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근데 두 부대는 한국군 부대는 오시노 부대는 7년 전에 철수를 했습니다. 2014년에. 그런 분들이고 미군 기지에 근무했던 분들은 미국도 신원조회를 했다. 그러니까 즉 아프간 협조자들은 과거 한국군 기지에서 근무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 기지는 기본적으로 미군 기지이기 때문에 더 길게 미군에 협조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미군에서 신원을 확인했다는 사람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미군 협조자인지 한국군 협조자인지 애매한데 우리가 데리고 나온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부탁이란 뜻입니다. 미국이 모든 걸 데리고 나오면 집중이 되니까 여러 나라도 분산해서 데려나가게 한 거고 한국과 약간의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한국에 데려나가게 한 거죠. 이렇게 빼낼 때는 미국이 아주 중요한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미국과 한국 정보기관 사이에 협조가 있었을 거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협조자들은 에어컨도 없고 밖도 볼 수 없도록 칠한 버스 안에서 아이를 데리고 15시간 대기했다. 상점의 문을 다 닫아 물도 음식도 제공해 줄 수 없었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쫄쫄 굶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출국하는 사람들이 여권이 있겠어요? 아프간 나라가 여행 자유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갑자기 사람들이 나가려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여행 증명서는 누가 띄워줘야 되느냐? 그 나라 정부가 띄워줘야 돼요. 이 김 씨는 여행 증명서는 자국민을 위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아프간 외교본부와 협의해 명단을 보내고 그걸 본부에서 만들어 외교 형량으로 카불 공항으로 직접 보냈다는 뜻이죠. 22일 받을 수 있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 정부 요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미국하고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아프간 외교부하고 얘기를 해서 이때까지는 탈레반 정부가 아니죠. 이 사람들에 대한 여행 증명서를 만들었고 그거를 외교 형량은 어느 누구도 타치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김 씨가 타고 간 C130J가 있는 카불 공항으로 가져오게 했고 그걸 20일에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C130J가 들어가기 전이죠. 받아놓고 그 다음에 C130J가 들어가서 이 명단을 들고 아프간 협력자를 빼는 겁니다. 근데 탈레반 검문소에서는 이 증명서가 사본이라는 걸 문제 삼아서 통과 안 시켰습니다. 즉 이걸 받아가지고 카불 공항 바깥에 두 곳에 기다리는 그 협조자들한테 전송을 한 거죠.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여행 증명서는 사본이죠. 이걸 들고 버스 타고 갈래니 탈레반 검사가 통과 안 시키죠. 그래서 김 씨가 C130J 타고 25일날 들어갔나요? 그래서 원본을 들고 탈레반이 있는 공항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탈레반이 통과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이들은 25일날 들어왔고 그 비행기에서 우리 김 씨하고 포옹을 하고 파키스탄으로 나와갖고 KC130을 타고 서울에 26일 도착한 겁니다. 자, 이거는 뭐 국제정치 상황이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신문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몇 차례 미국과 탈레반 평화협정은 작년 2020년 맺었고 그에 따라 5월 1일부터는 미군이 철수하기로 돼 있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는 아프간에 있는 우리 교민들에게 6월부터 철수를 요청했습니다. 쭉쭉 나갔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군지는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8월 17일 날 아까 김 씨보다도 이틀 더 있다 나갔는데 최대호 아프간 대사 플러스 대사관 지명 3명과 함께
미군 수송기를 타고 카타르로 빠져나왔습니다. 현지에서 자영업을 해오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뭔데 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미 카불이 15일부터 위험해지고 15일 날 가니 대통령은 도주하고 난리가 쳤는데 왜 마지막 철수를 했을까요? 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저는 국정원의 블랙 요원이라면 끝까지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블랙 요원 내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레이도 있고 블랙도 화이트도 있고, 화이트는 완전히 신원을 저쪽 나라 정보부에 밝혀주고 외교관이나 또는 위장에 들어가는 거고, 밝히지 않고 이제 기자처럼 들어가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람인데 특파원 하는 게 그레이 요원이고,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은신에 들어가서 뛰는 게 블랙 요원인데, 이런 블랙 요원들은 마지막까지 뛰죠. 그리고 미국도 상당히 급한 게 있을 때는 한국 등 우방국 도움을 청해야 되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블랙밖에 없습니다. 정보의 세계는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리도 줘야만 미국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목표가 뭡니까? 유엔과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뚫고 북한과 교섭하는 창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겠다. 전자권 가져오고 뭐 어쩌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면 미국한테 뭔가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국정원이 좀 떴다고 봅니다. 2등 공신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공군 여중사 극단적 선택에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 때문에 공군 참모총장이 사퇴했습니다. 그 공군이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공군에는 공군 작전사령부가 있습니다. 중장 3스타가 지휘하죠. 그 밑에 2개의 사령부가 있습니다. 공군 기동정찰사령부 2스타 부대, 공군 전투사령부 2스타 부대가 있습니다. 이 공중기동정찰사령부 밑에 몇 개 비행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중기동비행단입니다. 줄여서 오비라고 말합니다.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음마부대라고 합니다. 은빛. 육군에서는 이게 말이 있으면 백마부대인데 공군은 음마부대입니다. 별 하나가 지휘합니다. 이 공중기동정찰사령부하고 오비가 부산에 있습니다. 이 두 부대가 있는 곳을 해성대라고 공군은 부르는데, 이 해성대를 우리 민간인들은 부산 사람들이 이용하는 김해비행장, 김해공항, 바로 그곳입니다. 김해공항은 공군 부대하고 민간이 같이 쓰는, 그래서 상당히 큰 공항이죠. 활주로가 2개인가요? 3개인가요? 3개로 알고 있는데 2개인가요? 3개인가? 3개 하나 느린다 그랬나요? 자, 아까 제가 공중전투사령부가 있다 그랬는데 거기 예하에는 전투비행단 F-35, F-15K, KF-16, F-50 그런 전투기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 전투비행단의 주목적은 적을 죽이고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오비행단만은 사람을 구해오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는 부대가 이 부대의 모토입니다. 사람 살리는 부대. 왜냐? 수송작전을 하고 수송하게 되면 사람을 태우고 나오고 또 물자를 전달해 주니까 사람 살리는 부대죠. 한국 공군에 있는 전투비행단들은 굉장히 강력하지만 한 번도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해외 파병 경험도 없습니다. 우리 해병대와 육군, 해군은 파병한 경험이 있지만 전투부대가, 해군도 전투부대, 해군은 아덴만 작전이 있으니까 갔다고 할 수 있겠네요. 공군은 전무합니다. 해외로 파병됐던 공군 부대는 전부 다 이 오비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공군 전투비행단은 미 공군이 알래스카에서 하는 레드 플래그 훈련 정도만 참가하는 해외에 나가봤지 작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오비는 이라크 파병 등 해서 수송기 부대다 보니까 굉장히 파병 경험이 많습니다. 이러한 오비 산하에 54 항공전대가 있고, 이 항공전대는 대령이 지휘합니다. 연대급 부대죠. 그 밑에 251 공수비행대대가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이라크에 갔던 C130J가 속한 부대인데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2대가 이라크로 갔던 거, 이라크랜다. 아프간 갔던 거죠. 그 다음에 261 공중급유비행대대가 있습니다. 역시 중령이 지휘하는데 여기에 KC330 4대가 있는데 그 중에 1대가 차출돼서 갔습니다. 그리고 259 특수임무대대,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인데 여기에 제가 어제 말씀드린 CCT 공중통제사 부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통제사하고 공중급유 비행기 1대, C130J 2대, 도합 3개 비행기 4팀이 완팀이 돼서 아프간에 날아가서 국정원 해외 공작 요원들과 함께 아프간 협조자를 깔끔히 빼내왔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렇게 빼낸 아프간 협조자를 진천에 있는 연수원으로 데려갔죠. 공무원 연수원인가요? 거기에서 그들을 만든 대표가 한국 법무부 차관 강성국 씨입니다. 강성국 씨는 목포고등학교를 나왔고 고려대학교를 나왔네요.
검사 출신이 아니에요. 판사로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법무부 차관을 시켰습니다. 누가? 문재인 정권이. 왜? 상상하십시오. 저는 판사들을 좀 압니다. 판사들은 늘 대접을 받고요. 검사보다 더 받죠. 그래서 의전을 많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강성국 씨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어딘지 가보면 그 사람들 의젓하게 앉아만 있더만요. 좀 똥 때려주고 싶었어요. 결국은 우산 의전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판사 출신 경험을 짧게 한 사람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그도 돌아다닐 때 우산 직접 쓰지 않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프간 협조자를 받아들이는 행사이니까 국가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차관이 우산을 들 수가 없다. 또 비를 맞아도 되는데 그렇게 안 했겠죠.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우산 의전을 뻣뻣이 한 뒤에는 그 젊은 친구가 이렇게, 그 친구도 아마 법무부 직원이니까 고시했을 겁니다. 사법고시. 법무부에는 7급 공무원 거의 없거든요.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있다는 걸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자, 아프간 협조자 이송 작전이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 8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들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 및 군 관계자들과 아프간인들이 안전하게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면밀히 챙겨라. 아프간인들이 국내 도착 후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고 방역에도 만전하게 해달라. 이렇게 문 대통령이 당부를 하고 기대했는데 우산 의전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망신이 하늘을 뻗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걸 예상을 못했겠죠. 근데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라클 작전은요, 행동대원인 국정원 요원들하고 공군이 해낸 겁니다. 근데 이걸 대외적으로는 그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아닌 외교부가 한 거로 꾸며야죠. 외교부가 어쨌든 대사 중심으로 한 거로. 근데 인천공항 딱 독항하면 그때부터 외교부가 아니고 법무부가 이들을 맞아서 출입국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천공항 도착까지는 외교부 역할이니까 외교부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그걸 도착하는 걸 찍게 하려고 사진 풀기자단, 모든 기자가 가면 너무 많으니까 각사가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 기자가 찍은 걸 공유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8월 26일 날 인천공항 보안구역에 이 기자들을 집어넣어서 아프간 협조자와 그 가족 들어오는 걸 촬영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쪽 취재고,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여행 증명서를 이제 접수해서 비자를 내주고 하는 건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이잖아요. 그건 최초로 맞는 거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법무부가 되는 겁니다. 대통령 특별한 관심이기 때문이겠죠. 대통령은 왜 관심을 기울였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쫄랑쫄랑 나갔습니다. 쫄랑쫄랑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합니다. 참, 대통령 한마디. 그리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 장관이 나갔으면 기자들이 와서 찍어줘야 되는데 여기가 보안구역이잖아요. 법무부에는 특별히 기자단이 글 쓰는 기자단이 있지만 사진 기자들은 없습니다. 외교부도 특별히 없습니다. 청와대만 좀 있을까? 그러면 사진 기자를 불러와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불러올 수가 있나요? 각 언론사에서 다 일정이 있는데 되나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출동시킨 풀기자는 데리고 와 그럽니다. 기자가 뭐 쫄병이야? 사진사인 줄 아는 모양인데. 보내니까 외교부도 우리 중심으로 해야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그 보안구역은 법무부 관할 구역이니까 거기서 사진 못 찍게 할 거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사진 기자를 협박을 한 거죠.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 찍어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 그런가 하면요, 법무부 직원들이 박 장관이 아프간인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하고 인형을 나눠주는 행사를 하니 그쪽으로 옮겨 취재해달라. 그러니까 우리 기자단은 아프간 입국 장면을 촬영해야지 그런 홍보 사진은 못 찍겠다 하고 이동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직원이 보안구역은 우리가 허가해야 취재할 수 있다. 이런 식이면 허가 안 해줄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한 사진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죠. 이 보안구역은 코로나 때문이겠지. 방호복 입은 사람만 있을 수 있다. 기자들이 입지 않았으니 나가라. 아니면 장관, 법무부 장관 행사하는 대로 가자 그랬더니 그랬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한 법무부 직원도 방호복 안 입고 왔거든요. 그리고 풀기단 구성할 때도 방호복 입으라는 얘기도 없었고. 그걸 하다 뭐 안 되니까 외교부 직원이 법무부 직원 보고 너 나가. 뭐 이렇게 소란까지 피웠습니다. 왜 이렇게 박 장관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이런 생쇼를 했을까요? 언론 용어로는 이걸 지랄이라 그럽니다. 결국은 이제 하도 그러니까 박 장관 찍기로 하고 한 언론사 기자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박 장관은 이 사람들이 15시간 동안 버스 타고 기다렸다가 비행기 타고 아프간
아프간에서 파키스탄 와서도 갈아타고 열 몇 시간 타고 인천 내려가지고 내려서 땅을 밟았는데 또 박장관 사진 찍는다고 한참 기다렸잖아요. 박장관은 사진 기자 올 때까지 안 찍고 버텼겠죠. 그때 오니까 박장관이 대한민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본인이 뭐 하겠어요, 행사니까 핑크 곰하고 토끼 인형을 전달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 핑크 곰을 영어로 테디베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테디베어가 뭔지. 여기서 저는 문재인 정권은 아프간 아이하고 곰 인형을 문정권 홍보의 상징으로 이용하려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제 판단입니다. 틀려도 이의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외교가 주관한 행사인데 출입국 관리국 관할 지역을 협조자가 통과한다고 쫓아와서 테디베어 전달식을 강행한 법무부 장관의 고집은 왜 나왔을까요? 법무부 직원들이 강청안에 대한 과잉 의전을 제지하지 않았죠. 아까 그 진천에서. 그 다음 사건이 이건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장관, 차관을 우대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의정갑질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의정갑질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난리들 한바탕 치고 난 다음에 진천에서는 비가 오는데 우산 의전 참사가 법무부가 얼마나 힘을 주려고 했길래 장 차관이 이렇게 생쇼를 했겠습니까? 그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우산 의장의 말썽이 컸습니다. 고민형은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런데 8월 27일 날 워싱턴 신문 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났다고 우리나라 언론들이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난 이런 언론이 보도를 보면서 웃음이 빵 터졌어요. 내용이 뭔가 하면 8월 27일 워싱턴 포스트지의 기사를 인용한 우리 신문들의 기사입니다. 졸지에 난민 신세로 전락한 아프간 탈출 국민들의 딱한 처지를 설명하면 이들이 특정 나라에서는 다행히도 환영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 상황을 꼽았다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워싱턴 포스트 그 기사의 제목은 곰인형과 옷, 사랑의 메시지, 아프간 난민들 어떤 나라들에서는 따뜻한 환영받다. 이런 제목을 뽑았다고 도하 언론이 보도해 줬는데 제가 여기서 찾았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이 기사의 제목은 Teddy Bears, Clothes and Messages of Love, Afghan Refugees Receive Warm Welcomes in Some Countries. Some Countries가 어떠한 나라들로 번역되어 있네요. 거의 번역은 비슷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렇게 영어로 실은 건 사실이에요. 이 기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South Korea, children were met with pink and white teddy bears. teddy bears가 나옵니다. 아까 제목에도 나왔죠. While people around the world offered up donations and their spare bedrooms. 세계인들이 아프간 협조자들에게 기부금을 보내고 침실을 내줄 때 한국에 온 아프간 어린이들은 핑크색과 흰색의 곰인형을 만났다. 이렇게 기사는 시작합니다. 계속 곰인형을 강조합니다. 이 곰인형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곰인형을 특별히 우리 정부가 준비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도하 언론의 보도를 보게 되면 협조자 입국 때 문정권은 아프간 어린이하고 어린이에게 줄 곰인형한테 초점을 맞춘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테디베어가 제목으로 올라가고 기사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조금 워싱턴 포스트 지를 인용한 우리 언론 보도를 더 전해드릴까요? 이렇게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우선 100여 명에 이르는 아프간 아이들, 400명은 안 되는데 100명의 아이들입니다. 이거 신기한 거,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100명에 이르는 아프간 아이들이 환경 깃발과 함께 흰색 핑크빛 곰인형을 선물 받았다면서 곰인형을 부비며 미소 짓고 있는 한 남자아이 사진을 캡처해서 큼직하게 실었다. 지금 사진이 나오는지 모르는데 바로 이 사진,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린 사진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환영 깃발에 적힌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나누겠습니다. 편안히 머무세요. 등 글귀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이들을 난민이란 말 대신 특별 공로자란 말로 특별 공로자,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특별 공로자는 별도의 임무로 부른다며 외국인 혐오를 막기 위해 고안한 배려라고 긍정평가했다. 또 이들이 90일짜리 단기 체류 비자를 받지만 앞으로 장기 체류 피자로 변경될 것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도 소개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라클 작전도 소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집어넣어줬어요. 문 대통령이 아프간 협력자들을 도울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쪼찐 기사죠. 쪼찐이란 말이 일본 말인데 쓰면 안 되는데 빨아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한국이 아프간 협조자 응대를 절반 넘게 썼지만
영국 등 다른 나라가 한 것도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건 전형적인 물타기죠. 제가 지금 쟁의로서 설명드린 겁니다. 미국 언론도 자기 판단으로 정부에 협조합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에서 아프간 협조자 환대한 거 보도할 수 있어요. 미국 정부가 요청할 수 있어요. 미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100명의 어린이가 빠져나온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기사는 많은 기후풍이 모이고 있는 런던 상황을 소개하며 가능한 한 많은 아프간 난민들을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는 런던 시장의 말도 소개를 합니다. 한국만 보도하면 문제가 되니까 런던 섞어서 물타기 한 거죠. 그리고 이 기사는 국내 기사들이죠.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댓글을 소개합니다. 댓글 가운데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 있다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런 끔찍한 환경에서 고향을 떠나기 힘들었을 텐데 이들의 여행을 편히 만들려는 나라들의 노력이 매우 고맙다. 한국을 가리키지 않아 섭섭하네요. 다른 나라들과 우방국들은 좋은 나라와 좋은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미국에 보여주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우방국이라 하지 말고 코리아라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렇다.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한국이여 웨일즈여 선의를 보여줘서 고맙다. 드디어 한국을 칭찬하는 게 나왔다. 이 한국은 문재인 정권입니다. 바라건대 이 이야기가 고향을 등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많은 미국인들의 조상들을 상기시켰으면 한다. 특별 공로자들이 새 나라에서 잘 살길 바란다. 아, 한국 거론해 주지. 네, 지금 이것이 우리 언론이 인용했던 워싱턴 포스트 기사 원문입니다. 이 기사는 이날자 신문 일면도 아니고 정치면도 아니고 저 뒤에 국제면에 실린 겁니다. 대충 봤는데 내용은 평이합니다. 미국은 협조자를 빼내는데 다른 나라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런 보도가 협조했던 한국을 위해서 이런 보도가 나오게 했겠죠. 미국 언론도 자국 국익을 위해서 뛰는 거 저도 인정하고 저도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면 협조해 줍니다. 그러나 정권을 위해서 정치적 의도를 위한 거는 빨아주지 않죠. 지금 인터넷 켜보시면요. 고민형 받은 아프간 협조자 어린이 찍은 사진은 차고 넘칩니다. 지금 쭉 어느 사이트에서 발견한 건데 대충 보시죠. 우산 의전을 덮고 고민형 받은 어린이 갖고 덮어 씌우려는 그런 노력이죠. 근데 워싱턴 포스트가 한국의 그런 썸 컨트리즈라고 해서 보도한 그 기사가 실린 날 워싱턴 포스트의 가장 중요한 기사는 난민 관련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으로 입국한 아프간 협조자 기사였어요. 그 기사도 봤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국도 난민을 인간적으로 잘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사는 사진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지 역시 어린아이와 아이를 아는 여성을 집중적으로 찍어서 보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해 말씀드린 게 한 400명 조금 안 되게 한국에 온 아프간 협조자 중에서는 4분의 1이 어린아이다. 그리고 미국도 여자와 어린아이를 맞았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아프간 난민을 맞아들이는데 우리만 크게 한 게 아닙니다. 양적과 질적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나라는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아프간 난민을 받았다고 뭐 도하 언론에 보도하게 했는데 지금 미국 언론의 모든 관심은 IS 사태, IS 응징으로 가 있습니다. 난민 수용권 뒤로 확 밀렸습니다. 뒤늦게 우리만 떠들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 미국 언론에서 나비가 날개 지었는데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태풍이 분 겁니다. 이거 뭐라 그러지? 카오스 이론이라 그러나? 박범계의 고민형 사진과 법무부 차관의 우산 의전 이상으로 대한민국에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 장관이 고민형을 주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아프간인들을 기다리게 하고 억지로 기자를 끌고 와서 찍게 한 거는 한바탕 쇼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겁니다. 파키스탄에서 카불에서 15시간, 파키스탄에서 또 몇 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그 지친 사람들한테 정권 홍보와 정보를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그걸 많이 퍼뜨리려고 했던 건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급하게 준비됐다는 거예요. 고민형 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대통령 강조가 있으니까 박장이 쫓아나간 거죠. 고민형을 심볼로까지 삼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박 장관이 끼어드는 바람에 일이 꼬인 거죠. 아이들이 그거 받고 쭉 가면서 좋아하는 사진이 자연스럽게 찍혔으면 좋았을 텐데 박 장관이 끼어드니까 엉망이 된 거죠. 그랬다가 우산 의전 사건이 나서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런데 뒤늦게 아이씨 이건 아닌데 하고 외신은 실리게 했죠. 외신은 우산 의전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바람에 꼬여버린 겁니다. 자,
우리 국정원하고 공무원이 목숨 걸고 구해왔습니다. 아이들이 테디베어 받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수원에 딱 머물게 해서 비자 주고 한 다음에 나중에 뭐 미국으로 가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잘 되고 미국도 좋아하고 잘 됐겠습니까? 뭐 미국은 뭐 터졌다고 나쁜 건 국민들도 좋아해서 다음 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많이 지지해 주겠죠. 근데 우산 의정으로 엉망이 돼버렸으니까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 난 기사를 갖고 거꾸로 국내 기사가 나오도록 막 어떻게 열심히 뛴 거죠, 이거는. 예, 보도 지침 같은 게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게 이제 문 정권이 원하는 언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산 의자는 언론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지들이 한 건데 그걸 보도한 그런 언론이 싫으니까 언론중재법을 개정하고 싶은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다른 사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일본은요, 아프간 협조자를 받는데 가족을 안 받습니다. 안 받겠다. 본인만 받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일본의 판단입니다. 즉 여성과 아이들은 구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아준 겁니다. 우리가 한국군을 파병하긴 했지만 우리는 2014년에 오시노 부대가 철수했거든요. 처음엔 동이 다산 부대가 갔다가 2007년에 철수했다가 2010년에 오시노가 갔다가 14년에 철수했습니다. 이 부대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한국군 차리카 기지를 운영했고 미 공군 기지인 바그람 기지에도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도 지켰습니다. 오시노 부대가. 근데 2014년에 철수했습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한국군 협조자가 많을 수는 없죠. 대개 미군 협조자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코이카가 가고 누가 갔지만 거기 사람이 그렇게 300명이나 되겠습니까? 가족 보태도. 결국은 뭐냐? 미군 협조자를 우리가 대신 빼준 거죠. 일본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본인만 빼내려고 한 거고 그러다가 아이스 테러가 일어나서 실패한 거고 우린 그 전에 깔끔하게 빼내온 거고 그게 이제 칭찬을 받으니까 갑작스럽게 테디베어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린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춰라. 일본하고 차이점이 이거다 하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미국은 요란하게 어린아이 받고 여성 받아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박 장관이 고민형고 뛰어나간 거죠. 근데 기자단은 안 오게 돼 있으니까 기자원 데리고 오라고 외교부랑 싸우고 기자단하고 싸우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정부의 언론관이에요. 저럴 땐 기자들이 카메라 딱 내놓고 안 찍어. 가끔 그렇게 합니다. 기자들이. 했어야 되는데 한 사람 기자가 갔네요. 이게 바로 언론을 대하는 자기 하인 대하듯이 하는 겁니다. 지가 찍어서 지가 올리지. 법무부 사이트에 올리면 되지. 나를 촬영하라. 하는 대로 하라. 쓰란 대로 써라. 노동신문 다루듯이 하겠다는 게 문재인, 박범계 같은 사람들의 속셈이죠. 예. 아주 기자를 자기 쫄병인 줄 아는데 웃기는 작태입니다. 그래 놓고 우산 의전이 발생해서 언론이 쓰니까 언론을 욕하고 싶어 죽겠는 거죠. 그건 지들이 실수한 거지. 누가 봐도 웃기는 참. 법무부 차관이면 검사 출신을 시켰는데 왜 판사 출신을 시켜갖고 이런 문화가 터져 나오게. 결국은 이제 미국 언론에 대해서만 겨우 고민형 기사가 나오게 했고 그걸 도와 한국 언론에 실게끔 만들어주니까 또 싫은 언론도 있는 거고. 아마 아프간 난민 중 한국에 온 사람들 상당수는 미국으로 갈 겁니다. 우리 국정원이 도와준 거니까. 그겁니다, 그거. 박범계 고민형 전달이 잘 되고요. 우산 의전 없이 진천 행사가 잘 됐으면 또 아프간 어린이들이 경운형 들고 다니는 사진이 도화 언론에 실렸으면 문재인 정권은 인권에 크게 헌신한 것으로 홍보됐을 거고 그것은 다음 대선에 영향을 끼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올립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대한독립군단 3,500명을 러시아 공산군에게 헌납한 홍범도를 비판했습니다. 독립운동한 건 좋지만 그 끝이 그러면 요만큼 친일잔재 갖고는 그렇게 시비를 걸고 하는 정권이 대한민국 독립운동회에 싸우는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데 기여한 홍범도를 그렇게 왜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주느냐 시비 거는 거는 시비 겁니다, 이자들이.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떠들면서 흥분했더니 욕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건 제가 흥분했으니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이렇게 홍범도 장군을 데리고 오고 뭐 갖고 하면서 딱 띄워서 이게 결국은 다음 대선을 위한 겁니다. 과잉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범도를 과잉 예우한 겁니다. 아프간 레퓨지를 왔으면 적당히 하면 되는데 과잉 홍보를 생색내기를 하니까 이렇게 참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언론이 대드는 거고. 이런 저처럼 대드는 언론이 싫으니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 정권이 뭘 이용했냐? 국정원 때려잡은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공군 때려잡은 게 누굽니까? 문재인 정권이죠. 이 문재인 정권이 두 요원들을 집어넣어서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정권 재창출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허구라는 거예요.
군 통수권을 악용하는 겁니다. 군을 사랑하고 정보기관을 사랑하고 국익을 위해 활용하는 게 아니라 뭐 개돼지처럼 대해놓고 필요할 때만 험지에 투입하는 겁니다. 이런 짓을 반복할 때 저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으면 시비를 걸죠. 저는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공작이라는 책도 썼고 국가정보원 관련 발표도 많이 했고 군도 알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시비를 걸면 이게 싫은 거죠. 조국 씨가 2심에서 유죄가 났습니다. 가족들이. 왜 났을까요? 언론이 계속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관심을 기울이면 지금 우리 재판부가, 사법부가 김명수 씨가 대법원장 되고 나서 친문재인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그건 깨갱할 수 있는데 판사들이 사실 이렇게 겉가 세지가 않아요. 되게 줏대가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검사들이 오히려 센데 검사도 별거 아니지만 사실. 근데 언론이 보고 있으면 자기들도 불법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유죄를 때리는 겁니다. 언론이 버티면은 문재인의 사법부도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대통령 후보로 떠올랐는데 윤석열 씨가 추미애 박근혜와 싸울 수 있었던 것도 언론이 지켜보면서 그건 기다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싸울 수 있는 거고 윤석열을 쉽게 못 치는 겁니다. 다 이렇게 거북한 일들이 언론 때문에 일어납니다. 언론 중에는 일부는 지금 몇몇 매체처럼 이 정부라고 코드 맞춰가는 사람도 있고요. 이 정부가 여러 가지로 보도 지침 같은 거 내리거나 협찬해주면 따라가는 언론도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버티는 기자도 있고 언론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기자 중에 한 명이 채널A의 이동재 기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굉장히 저는 뭐 아직 만나본 적도 없고 모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실세들이 관련된 사건을 추적해 들어가니까 그거 막으려고 구속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나온 게 뭐예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권력을 통제하면서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 거는 과장 홍보를 하고 훈장도 너무 많이 주고 너무 띄우다가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위적인 사건은 이유가 있다고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이제 언론 때문에 저렇다. 우산 의자는 보도한 언론 때문에 저렇다고 또 언론 개정안, 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겠죠. 이게 문재인 정권의 대선 방정식입니다. 제가 아까 허두에서 제가 잡지 기자로서 종합적인 설명을 좀 하고 싶다 그랬는데 굉장히 긴 설명이 됐습니다. 좀 지루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뭐 복잡하지는 않아요. 상당히 단순한데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 길어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익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더 많은 정권이라서 저는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